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5장인데 5장을 건너뛸까 그러다가 5장을 좀 볼까 싶어요. 5장은 SQL 서버, 그러니까 SQL 서버 설치하고 예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그걸로 돼 있어요. 다음 장에 이제 SQL문을 나갈 건데 앞에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 했던 그 모델링에서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관계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 데이터의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게 이제 SQL문으로 되는데 그 SQL 문장들을 실습하려고 하면 DBMS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 DBMS를 어디 거를 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SQL 서버라는 걸 설치해서 예제 데이터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MS SQL 설치하는 거를 개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MySQL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오라클에 가 있는데 그래서 MySQL 말고 그 마리아DB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MySQL이 쓰기가 지금 편해서 MySQL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부터는 실습을 좀 같이 하는 셈이니까요. 대면 교육이 아마 5월 18일 그주 하면 5월 23일 날 수업을 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이 장은 빨리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장 그 SQL 서버 설치 및 예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APM이라는 거랑 같이 갈 거예요. APM이 뭐냐면 아파치 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PHP 웹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 다음에 MySQL이랑 DBMS를 한꺼번에 깔아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서버인데, SQL 서버, 그러니까 SQL 서버라고 하는 건 그 나중에 DBMS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기를 SQL 서버라고 그냥 DBMS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좀 건방진 거죠. SQL이라고 하는 게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그거에 서버인 양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최대로 하는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DBMS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오라클이 RDBMS 관계형 DBMS인 셈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관계형 DBMS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오라클인데 어, 이 윈도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SQL 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 거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앞에서 했던 릴레이션들을 모아놓은 건데 실제 구현할 때 이제 관계형에서는 테이블들을 모아놨죠. 그러니까 학생에 관련된 테이블들을 모아놓으면 학생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판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놨다 그러면 그걸 이제 판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검색, 실습을 위한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 스키마들을 하려면 보통 이제 릴레이션 DBMS에서는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테이블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갖다가 놓게 되는 거죠. 그 놓게 되는 그 테이블들을 놓는 장소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관련된 것들, 뭐 성적이면 성적 데이터베이스면 성적에 관련된 학생이 있고 강자가 있고 뭐 교수가 있고 과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뭐 성적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볼 겁니다.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친구는 1989년도니까 늦었죠. 이 1989년도,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그 DBMS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 RDBMS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RDBMS가 막 들어왔는데 원래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DB2라고 하는 IBM에서 했던 DB2라는 건데 그놈은 IBM 기계만 올라갔어요. 근데 유닉스에도 올라가고 뭐 다른 곳에도 올라가는 유닉스, 리눅스 뭐 이런 그 OS가 유닉스 계열, 그때는 유닉스가 없었지만 유닉스 계열이면 HP에서 만들든 선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그 유닉스 계열의 OS가 있는 데서 DBMS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시스템 그 당시에 하면서 오라클, 사이베이스, 인포미스, 인그레스 이런 제품들이 각광을 받아왔어요. 근데 원래는 DB2라는 것이 IBM에서 만들었는데 그 IBM 거는 IBM에서만 돌아갔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IBM이 그 플랫폼 자체가 유닉스가 깔린 유닉스가 깔린 데서는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IBM 메인프레임급 그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DB2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본따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DBMS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했는데 플랫폼을 보면 첫 번째 플랫폼이 여기 보면 그렇죠. OS2. 이게 보면 포인터 옵션으로 그냥 가죠. 레이저 포인터, 형광펜, 펜으로 그냥 갈까요? 이 OS2라고 하는 플랫폼, OS2 또는 윈도우즈 3.X가 나온 게 이때쯤 돼 있으니까요. 이때 했던 그 윈도우즈 버전을 사용하는 3.X라고 하는 버전. 이게 이제 92년, 뭐 90년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크게 갔는데 이 윈도우즈 NT라는 서버급의 OS를 MS에서 만들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게 이게 1995년 이 정도 되니까 한참 뒤에죠. 그러니까 DBMS를 굉장히 못 썼는데 이때쯤부터나 뭐를 윈도우즈 서버라는 버전을 해서 6.0, 7.0 하다 2000, 2005, 2008, 뭐 2012, 2014, 2016 이렇게 돼 있는 이 버전들로 가게 된 게 이제 MS SQL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플랫폼들은 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윈도우즈 서버와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운영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거 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품 구성은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얘는 그 굉장히 높은 성능의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디션 BI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로 표준 에디션, 스탠다드 에디션이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시 에디션은 우리가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무료로 배포된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거나 분석하고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자그마한 사이즈 익스프레션 에디션이죠. 이걸로 여러분들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SQL 서버를 설치하는데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들이 뭐 보면 윈도우즈 뭐 서버, 자 우리가 깔아볼 거는 이쪽 SQL 서버 익스프레시 이놈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 7 8, 그 다음에 2008, 2001, 윈도우즈 서버 2012, 윈도우즈 10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32비트나 64비트 프로세스 워드가 32비트나 64비트 하는 데서 하는데 그렇게 프로세스 속도가 1기가, 그죠? 1.4기가. 뭐 여기서 보면 이 익스프레스 1.4기가, 권장이 2.0. 보통 요즘 컴퓨터가 뭐 3.0 이상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메모리도 512 이상, 권장이 1기가 이상에 깔면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 가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뭐 환경을 보면 되는데 뭐 요즘 컴퓨터 한 5년 전 거 갖다가 쓰셔도 대충 사양은 맞을 것 같고요. 윈도우즈 서버 이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놈이 그 뭐냐면 살펴 옵션으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놈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보세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살포자 도구 표시 해라 그러면 이건 저건데 이렇게 가면 또 한참 뭐죠? 이게 왜 그러지? 화살표 표시 자동 숨기기 자동 링크를 눌러주면 눌려졌네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로 가는데 이 밑에 가서 여기에 맞는 그 다운로드 센터에 가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라는 건데 원래 이 위에서 검색을 해도 뭐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 SQL 서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뭐 이렇게 하고 SQL 서버 익스프레스 그래서 서버 익스프레스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면 2014, 2017 뭐 이렇게 하고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12 버전으로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서 19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12를 까는 거를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운로드 센터 가갖고 저놈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다운로드 센터 여기를 클릭해서 가서 이 SQL 서버 2012 익스프레스를 받아서 이놈을 해서 이 서비스 팩 SP3까지 간 이놈을 무료인 것을 받아서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하는데 여기 뭐 X86 이걸로 돼 있는데 X86을 하시든지 64를 하든지 1.1기가 정도 되는 사이즈의 것이에요. 이놈을 받아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더블 클릭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아이고 이놈이 어허 아이고 이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발표자 모드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걸 띄우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운로드 폴더에 이놈을 저는 그 X64를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1.1기가 정도 되는데 이놈이 이제 압축이 풀리고 어떻게 들어가겠죠.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SQL 서버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데 어쨌든 이놈 셋업 하는 거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새 SQL 서버 독립 실행형 설치 또는 기존 설치에 추가 기능 이거를 이제 눌러서 간다는 거죠. 기존에 있으면 동의함 다음 이거는 이제 참조하면 되겠고요. 설치 파일이 쭉 해서 간다. 이제 거의 기본적인 다음의 기능 인스턴스 명령이 SQL 익스프레스 기본 인스턴스를 할 수 있는데 SQL 익스프레스로 해주고 뭐 하면 여기 깔려서 지금 가는 거죠. 가서 얘네들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버 뭐 해갖고 다음 그러면 이 엔진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혼합 인증하는 부분에 서버를 하면 나중에 암호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암호 집어넣는 부분이 여기다 이제 암호들을 간단하게 집어넣든지 뭐 복잡하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암호를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오류 보고 뭐 하겠다고 뭐 하는 거. 그러면 얘가 설치를 쭉 하고 나면 SQL 서버 복제, 뭐 기록기, 클라이언트 연결, SDK.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다 하면 닫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QL 서버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시작 제어판 관리 도구에 가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SQL 서버, SQL 익스프레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돌아가고 있으면 서버가 이 컴퓨터에 뜨는 거죠. 퍼스널 컴퓨터이지만 SQL 서버가 설치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그놈을 하고 그 시작에 가서 시작 면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2 서버 관리자를 띄워서 이 프로토콜이 이제 다른 데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TCP/IP 사용 안함인데 이놈을 눌러서 사용하는 예로 들어주면 이 포트를 1433 이걸로 받아줘서 저장을 하면 이제 SQL 서버를 띄우는 게 되죠. 그래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이놈을 가지고 시작에 가서 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띄우면 이놈이 떠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SQL 인증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내 컴퓨터의 SQL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건데 로그인이 SA 이렇게 되죠. 이 SA는 뭐의 약자일까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압축을 풀고 갔던 게 깔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답니다. 잘못됐대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그놈은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SA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 윈도우에서는 보통 관리자를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게 그 윈도우즈 서버에도 관리자의 번호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지금 유닉스 리눅스계에서는 루트를 사용하고 오라클에서는 시스템이라는 걸로 DBA 얘기를 쓰죠. 그래서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런 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이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블 클릭하면 얘네들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의 DB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마스터, 모델, MSDB, 템프DB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마스터 DB는 SQL 서버의 로그인 계정, 시스템 구성, 설정 등과 같은 시스템의 수준과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 모델은 SQL 서버에 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템플릿들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 MSDB는 SQL 서버에 에이전트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기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다. 템프DB는 임시 테이블과 임시 저장 프로시저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아마 테이블, 저장 프로시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실습으로는 아마 SQL 명령어까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QL 서버 인스턴스는 이와 같은 4개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하나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되니까 학생 데이터베이스다, 아니면 판매 데이터베이스다, 구매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DBMS들이 마찬가지인데 SQL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렇게 보면 얘네들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로 나누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것과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은 나타나진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아까처럼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가 있는 거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들이 만든 거죠. Employee, Sales, Payroll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물리적인 구조는 실제 데이터들이 디스크. 그러니까 원래 그 DBMS도 밑에 파일 시스템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에 있으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리눅스나 유닉스에 있으면 유닉스나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용자들이 알 필요는 없죠. DBMS가 다 관리해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SQL 서버에서는 논리적인 공간인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만들어 준 거고 이거는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예제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간다. SQL 서버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4개가 있다. 그죠? 설치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SQL 서버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물리적인 공간이 최소한 1개의 주 데이터 파일과 1개의 로그 파일을 가져야 된다. 이건 이제 주 데이터 파일,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같이 로그 파일을 해서 하는데 이 데이터들은 테이블이라는 걸로 이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지 또 딴소리 한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SQL 서버든지 MySQL인지 오라클이든지 하죠.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테이블 스페이스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말쯤 됐겠네요. 80년대 말쯤에 오라클을 사용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오라클 그때 버전이 아마 5 버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용을 해서 오라클이랑 많이 놀았었는데 오라클이 나중에 그걸 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깔아주듯 하다가 이게 공짜 버전을 하질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오라클 안 써.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이DB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마이DB 맞나? MDB인가?
뭘 쓰다가 MySQL로 갔다가 이제 마리아로 가야 되는지 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논리적인 단위를 뭐냐면 그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모아놔서 모아놓은 것들,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물리적인 거는 얘네들이 데이터 파일을 하는데 이 데이터 파일들은 아마 DB에는 좀 알아야 되겠고 어디인가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DBMS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 로그 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이 있고 로그 파일이 뭐는 거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게 이제 같이 확장자가 LDF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깔리면 그 파일 폴더 어디 밑인가 이게 있겠죠. 그래서 로그 데이터 파일이 있고 로그 파일이 있다. 로그 파일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는 파일 시스템을 쓸 때는 프로그램을 짜면 그 파일들을 변동시키면 그 변동시킨 것들을 로그 파일을 따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DBMS에서는 어떤 것을 바꿨으면 바뀌었다 이렇게 하지 그거를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DBMS를 비싼 돈 주고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방법은 그래픽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새로운 거 생성. 그래서 이름만 주면 생성이 돼요. 근데 SQL 명령어로 주는 거는 create databas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아무나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람을 관리자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관리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왕으로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DBA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있었는데 일반 캐주얼한 사용자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DBMS를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DBA라고 하죠.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쨌든 그 사람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든다. 그러니까 북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새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름을 데이터베이스가 북스토어다.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는 디폴트로 놔도 되고 확인 그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하나 북스토어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빅이라는 사용자, 그러니까 또 사용자를 만들고 보안에 로그인에 또 새로운 로그인, 그래서 사용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로그인 이름이 빅이다. 그리고 SQL 서버 인증으로 갈 건데 암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만들 때 이 사람의 어떤 권한을 줄 건가 하는 것들도 같이 주고 해줘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북스토어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빅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패스워드를 치고 SQL 서버에 연결을 하면 아무 얘기가 없으면 누굴 쓰는 거예요? 북스토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빅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얘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용자 매칭에서 이 북스토어라고 하는 빅이라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멤버 자격,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어떤 어드민의 자격도 줄 수 있고 얘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역할,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빅이라는 애가 뭐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도 부여하는데 이 접근 권한 중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주기는 해요. 그렇게 주는 게 이제 SQL 서버다. 그래서 여기다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문 관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주문 관리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빅 오더라고 하는 유저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암호가 히트다. 그리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아까처럼 얘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DB 오너의 역할을 준다. 롤을 그걸로 준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제가 SQL 서버를 깔고 이 컴퓨터가 요즘 줌으로다 실시간도 하는데 자주 죽어요. 그래서 뭘 더 까는 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게을러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도
MS SQL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이걸 사용합니다. 깔아달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아마 그 수업 장소에 안 가봤는데 컴퓨터에 SQL 서버는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깔려 있어서 여러 명이서 쓰는데 그렇고, DBA 역할도 하고 하는 것 중에 이제 APM이라는 거를 해요. 그 APM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치의 어, 아파치의 A, 그 다음에 PHP의 P, 그 다음에 MySQL의 M 이렇게 따서 APM이래. 옛날에 또 이거를 또 MPA 그래서 마피아 그러고 읽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 세 개가 지금 뭉쳐 있어야 이제 실습하고 뭐 하는데 편한 거예요. 하나는 아파치는 아파치 웹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 아파치.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 아파트.org 얘가 아파치죠. 그래서 20 벌써 20년이나 됐나요? 몰라. 자, 어지간 이 웹서버라고 하는 아파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HTTP 서버인데 여기가 맞나 원래? 다운로드가 뭐 라이센스 프로젝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메이크 도네이션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실제 이제 뭐 아파치에 대한 것들과 하는데 아파치뿐만 아니라 저기 FTP 서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파치가 아니고 이거 뭐야 APL, APX 뭐지? 갑자기 이걸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셔널 디스트리뷰션 디렉토리에 뭐 있어요. 저기가. 그래서 이놈을 가져다가 컴파일해 갖고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파치를 하는 것도 그 리눅스를 OS를 깔면 거기다가 아파치 깔고 PHP가 마이어키스 하는 것도 툴로다가 그냥 깔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갖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얘네 셋을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PHP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놈은 그 PHP 단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뭐라냐면 웹 프로그램 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웹 문서들을 만들 때 그걸 하는 거죠. 7점 버전까지 릴리즈가 되어 있는 이놈인데 7.2 버전이고 여기 준비하는 애들이 다운로드해서 하고 있어. 보통 4버전이나 5버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7버전까지 가서 이놈이 뭐까지 하냐면 뭐 아파치랑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MySQL이랑 연동하기 쉬워서 이거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MySQL DBMS인데요. 이 MySQL DBMS는 오픈소스 DBMS라서 누구나 갖다 소스까지 공개하고 그랬던 건데 이걸 오라클이 가져가 갖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MySQL 원래 그 오픈소스를 하고 그 정책하던 사람이 오라클 쪽에 이제 소속이 돼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마 마리아DB라고 하는 걸로 계열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MySQL DB 됐는데 얘도 버전을 보면 버전이 아마 릴리즈 버전이 다운 커스터머 엔터프라이즈 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트라이얼 버전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오라클로 가져가면서 오라클로 가면서 문제가 좀 돼요. 이 보면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로 가면 이 오라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라클도 퍼스널 컴퓨터에다 그냥 깔아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아유 몰라 이거 모든 쿠키 또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가도 다운로드 디벨로퍼 밑에 가면 개발자들 밑에 가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가면 오픈JDK 뭐 자바 개발하는 거 뭐하고 그 올 자바 다운로드 중에 왜 얘만 나와 J 그래서 보면 아마 여기쯤에는 MySQL이 보일 텐데 안 보이나? 다운로드 어이구 제가 길게는 안 가고 좌우지간 가서 있다 다운로드 중에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디벨로프먼트 오픈소스 쪽에 있네. 여기 MySQL이라고 있죠. MySQL No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있고 MySQL이 결국 하면 이쪽 MySQL 다운로드로 연결이 다시 돼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얘네들을 가져가서 뭘 하고 있어서 이걸로 이제 같이 가는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 그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지간 APM이라는 것이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아파치라는 웹 서버와 PHP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MySQL이라는 오픈소스 DBMS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90년대 후반 정도인가 했을 때, 자, PC에서 MySQL을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아파치 가져와서 깔고요. PHP 갖다 깔고, MySQL 깔고, 얘네들 연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보통 그 아마추어들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려면 짜증이 나갖고 아파치 버전 갖다가 컴파일 하면서 그 환경 변수로다가 PHP는 여기 있어, MySQL은 저기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APM 셋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친구가 아마 설린상고 다니던 친구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APM 셋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갖다 놨는데, 이거는 구글링 하면서 APM 셋업 그러면 이 APM 셋업 KLDP.net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릴리즈가 있는데 얘가 버전이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어디냐면 2010 그죠? 2010 01 03 버전으로 땡 쳤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이때까지 걸로만 지금 올라가져 있어. 옛날에는 이 친구가 뭐였냐면 APM setup.com인가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거기다 놨었어요. 거기다 놨었는데 지금은 왠지 어디로 갔는지 APM 아파치 셋업. 그래서 뭐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뭐가.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릴리즈된 요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도 아니면 저랑 같이 대면 교육을 하면 이 APM 셋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APM 셋업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을 하면 결국 뭐가 나타나냐면 이놈이 나타나죠. APM 셋업 윈32. 그래서 APM 셋업에 모니터를 켜서 보면 아까 그게 이제 모니터의 모습이에요. 모니터인데 뭐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 말 거니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보면 밑에 트레이 아이콘에 있는데 이 모니터를 보면 이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서버라고 하는 거 지금 동작 중. 그러니까 웹 서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ySQL 5인데 5가 지금 돌아가는 중. 그리고 PHP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불러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기준으로 실습을 하겠다. 그래서 이 APM 셋업.net을 어떻게 다운로드 해갖고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얘를 설치해갖고 아까 했던 지금 아파치 웹 서버가 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지금 웹 서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웹 서버에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http 땡땡 슬러시 원래 여기에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치든가 로컬 호스트가 약속이 돼 있죠. 뭐냐면 TCP/IP에서 127.0.0.1이라고 하는 번호가 로컬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쳐도 이렇게 뜰 거고 여기다가 뭐라고 쳐요? 127.0.0.1 이렇게 해도 이게 로컬 호스트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로컬 호스트로 들어와서 보면 APM 셋업이 돌아가서 아파치 웹 서버 돌아가고 MySQL 돌아가요. 그러니까 SQL 서버를 까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을 하는데 APM 그러니까 그 SQL 서버를 이해하는 거는 조금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127.0.1의 MySQL 어드민이라는 게 이게 PHP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 DBMS를 하는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어디 가면 있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 APM 셋업 여기에 가면 이 MySQL 콘솔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콘솔을 띄우면 이렇게 콘솔이 뜨는데 엔터 패스워드 루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SQL 서버에서는 관리자의 아이디가 뭐였었죠? SA였는데 얘는 루트예요. 기분이. 근데 얘는 처음에 가면 APM set
업이라고 하는 걸로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줘요. 근데 어디 사라져 버렸네. 왜 사라지지? 사라져 버렸어요. 커맨드 창이 사라졌네. 몰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뭐라고요? 루트고 패스워드가 apm 셋업이에요. 이걸로다가 실행 이렇게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는 아까처럼 텍스트 모드로 가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그래서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그 다음에 MySQL 어드민 하는 디폴트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든다. 새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여기다가 스튜던트 그러면 스튜던트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학생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거고 이 안에 지금 테이블들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SQL 저거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는 예제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하는 역할들은 이쪽에서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QL이라는 언어로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 있고 명령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스튜던트인데 그렇게 한 서버로 가서 아까 보면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만들기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크게 나오죠. create database test 이렇게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데 이거를 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심플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그 apm 셋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파치, PHP, MySQL 이걸 가지고 좀 할 거고요. 중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웹 프로그램도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 팀 프로젝트 할 때 어느 팀들은 이게 쉬우니까 이걸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에 연결해서 아까 요 마이 어드민 누르면 DBMS를 해서 다음 주부터 할 그 SQ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 간다고 하는데 떠들면서도 40분 가까이 가고 있어요. 30 몇 분인가 돼요. 어쨌든 그 제가 연락받기로는 그죠? 18일부터인가? 그때 대면 교육을 뭐 하는 것처럼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곧 그럴 수 있고, 어쩌면 더 그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할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굳이 그냥 모여서 그렇게 하는. 저도 사실은 지금 이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만나서 하려면 시간적인 제약 조건, 이런 것들, 주말에 또 다른 일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뭐죠? SQL 서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APM이라고 하는 아파치, PHP, MySQL 그래서 MySQL DBMS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SQL 그러면서 앞에 했던 관계 대수라는 것을 결국 SQL 문장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는 거. 중간에 뒤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는 거는 제가 2학기 때 아마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인가를 해서 그때 할 수도 있고 못하면 왜냐하면 데이터 모델링은 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ER 모델링,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그걸 그리는 건데 그게 케이스 툴이라 그래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CAD 캠처럼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에 의한 설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의한 매니팩처링, 생산을 하게 되는 게 CAD 캠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엔지니어링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케이스 그럽니다. 케이스 툴이라고 하는 그래서 ERWi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EXERD이라고 하는 그걸로 토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든 어떤 거든 모델링을 하는 거는 이번 학기에 잘 안 되면 다음 학기에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뭐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깊숙하게 들어가겠지만 이게 와서 이렇게 그죠? 풍월 그런 거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로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은 보통 제가 건너뛰고 가는데 오늘은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늘도 강좌 들으시느라고
뭐 켜놓고 뭐 그냥 갔든지 이름만 적어놓고 갔든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 만큼 하시면 되겠고 조금이라도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